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넘어 경제적 풍족을 꿈꾸고 행동하고 있는 포프리 라이프입니다. 이렇게 포프리 라이프 TV 시즌2에 도달하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는 그동안 포프리 라이프 채널을 통해 채권 투자 방법을 궁금해하는 채권 투자 입문자들에게, 즉 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 왔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지식은 아무리 그 지식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하는 개인에 따라서 또는 시장의 변수에 따라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채권 지식은 적당한 지식만 제대로 갖추면 변수가 넘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가 활용하던지에 상관없이 비슷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하는 채권 지식을 큰 걱정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지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투자하는 방법, 채권으로 월세 같은 이자받기 영상을 통해 체린이들이 궁금해하던 채권 직접 투자 입문 단계의 지식을 숨김없이 모두 공개해 드렸었는데요. 열심히 제작한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레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금융투자, 경제, 경영 분야 전문 출판사로 주식 펀드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출판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채권 투자란 무엇인가, 채권왕 빌 크로스 투자의 비밀,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전자공 시 100% 활용법 등을 출판한 출판사인데 해당하는 책들을 저도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서 출판 제안이 왔을 때 나름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책을 볼 때 출판사를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출판 제안이 왔을 때 여기가 무슨 출판사인지는 크게 상관없이 그냥 큰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이러저러 먹고 살만은 한데 이렇게 책을 내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조용한 부자가 꿈인데 괜히 일을 크게 벌려서 힘들어지기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 때문에 출판에 대한 승낙을 조금 망설였었습니다. 근데 이리미디어의 설명을 듣다 보니 무조건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게 되었는데요. 대중들의 채권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책을 기획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채권 투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지식을 A부터 Z까지 알려주자는 취지로 책을 기획하고 있다는 이레미디어의 말에 저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딱 제가 원하던 책이었어요. 제가 처음 채권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채권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각종 서점과 도서관을 돌아다니던 시절 결국 그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상에서조차 채권 투자에 대해 속 시원하고 명확한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포프리 라이프라는 필명을 통해 블로그 활동도 하고 이와 같은 유튜브 활동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내가 이 책 출판을 거절하면 과연 누가 이 책을 만들게 될까? 그리고 그렇게 그 누군가가 만든 채권 투자 책을 보고 내가 과연 그 내용에 만족할 수 있을까? 그 누군가의 사람이 과연 채권 입문자들을 위한 책을 나만큼이나 잘 만들어낼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과 포부, 사명감으로 결국 채권 투자 처음 공부라는 제목을 가진 책의 출판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투자 처음 공부는 이레미디어에서 기획한 처음 공부 시리즈에 속하는 책으로서 채권 투자를 처음 접하는 채권 입문자들, 즉 채권 투자를 처음 공부하는 체린이를 위해 제가 열심히 그 모든 내용을 작성해낸 책입니다. 책 내용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유튜브나 블로그 그리고 PDF 전자책을 통해 체린이 분들이 질문 주었던 수백, 수천 건의 Q&A의 질문과 답변들을 모두 이 책 내용에 녹여냈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채권 지식과 제 모든 경험의 그 노하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이 책 안에 녹여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내용에 굉장히 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책을 통해 체린이 분들이 아주 큰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포프리라이프 TV답게 이번 영상에서도 채권에 대한 멋지고 효율적인 지식을 한번 배워봐야겠죠. 저는 조용한 부자가 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식을 전달드릴 때 대부분 공가면을 쓰거나 했었지만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채권 직접 투자 방법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투자나 재테크, 즉 돈과 관련된 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신뢰를 드리기 위해 앞으로는 이렇게 얼굴을 공개한 상태로 채권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제 책에 모두 설명되어 있는 지식이겠지만 그 지식의 일부를 열심히 한번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채권의 옵션 요소는 우리가 채권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입니다. 기존 체린이를 위한 채권 투자 방법 영상에서는 이러한 옵션 요소가 없는 채권을 찾아낸 뒤 그 확정 수익률을 판단해 봄으로써 쉽고 안전하게 채권 투자할 수 있는 입문자용의 채권 투자 방법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은 채권에 옵션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채권이라거나 무조건 나쁜 채권이다 라는 개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채권 투자에서 옵션 요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투자한다면 안전한 채권 투자에서조차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채권 투자와 체린이들을 위한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옵션이 붙은 채권을 제외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채권 투자에서의 옵션 요소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채권 시장 속에서 더 효율적인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즉 채권 투자에 있어서 채권을 100% 온전히 활용하려면 채권의 옵션 지식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채권에서의 대표적인 옵션 지식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채권에는 대표적으로 콜옵션과 풀옵션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채권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채권의 만기일 이전이라도 채권 발행자가 채권을 미리 상환해버릴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콜옵션을 행사하는 채권 발행자가 채권 이자 등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하는 채권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만기일까지 이자를 받으며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갑자기 채권이 상환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의 특성상 이러한 콜옵션에 따라 채권 금액이 중도 상환될 때에는 내가 얼마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수했던지에 상관없이 채권의 액면가 1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높은 금액으로 해당하는 채권을 매수했을 경우 이러한 빠른 상환은 예상했던 확정 수익률보다 더 낮은 수익률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채권은 해당 채권이 발행되었을 때부터 그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일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발행됩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자가 해당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회사,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에 콜옵션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콜옵션일에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채권 시장에서는 국제적인 약속이자 관행으로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면 해당하는 채권은 콜옵션이 무조건 행사된다고 가정하고 채권 수익률 계산기를 활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률을 산출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당하는 콜옵션을 가진 채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신용등급이 높은 안전한 채권이어야 된다는 전제는 기본이겠죠. 특히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들은 코코본드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특별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코코본드는 대부분 안전하면서도 그 표면적인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래되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콜옵션을 가정한 실제적인 수익률을 산출해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는 확정 수익률만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히려 이러한 콜옵션을 가진 채권을 잘 찾아보다 보면 아주 안전하면서도 매력적인 수익률을 가진 채권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예시를 들어 은행에서 발행한 콜옵션을 가진 해당 채권의 실제 수익률을 산출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호가창에 표시된 1번의 수익률은 해당하는 채권의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계산기를 활용하여 해당 채권을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확정 수익률을 산출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채권의 만기 상환일 기준으로 산출한 2번의 수익률과 콜옵션 행사했을 때를 가정하여 산출한 3번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채권의 옵션 요소를 모르고 투자한다면 2번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3번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주 안전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적은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심할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 투자에 있어서 옵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설명을 추가하자면 최근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에서 발행한 코코본드에서 상각이라는 특별한 옵션이 발동해 해당하는 채권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스위스의 코코본드와 한국에서의 코코본드는 분명 그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신용등급이 높은 코코본드는 그 신용등급만큼 안전하다라는 지식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채권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옵션인 풋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풋옵션은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에게 채권의 만기일 이전이라도 해당하는 채권을 즉시 상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내가 해당하는 채권을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해도 상관없이 풋옵션이 행사되면 기본적으로 액면가 10,000원으로 상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환될 때에는 풋옵션 특성상 추가적인 이자가 붙은 상태로 상환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 투자자가 채권의 만기 상환일 이전이라도 투자 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가 아닌 채권 투자자에게 유리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일자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해져서 발행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계산기를 통해 풋옵션 행사를 가정한 수익률을 산출해 볼 수 있고, 또는 이러한 풋옵션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만기 상환일까지 계속해서 해당 채권을 보유하면서 이자를 받아나가는 것에 대한 수익률을 산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콜옵션이나 풋옵션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콜옵션 채권 투자자가 콜옵션이 행사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며 풋옵션 채권 발행자가 풋옵션 행사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옵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옵션 요소를 확정 수익률 산출에 적용함으로써 해당하는 옵션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채권의 옵션에 따라 해당 채권에 해당 가격으로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확정 수익률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월세 같은 채권이자를 마음 편히 받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콜옵션을 가진 채권은 HTS의 채권 발행 정보창에 콜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풋옵션을 가진 채권은 HTS 채권 발행 정보창에 풋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채권의 옵션 요소를 파악한 후 그러한 옵션 요소에 따라 확정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채권 투자 처음 공부책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장외채권 서비스나 MTS라고 불리우는 모바일로 투자하는 채권 투자의 경우 이러한 채권의 옵션 정보가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만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은 채권 투자자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금리일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하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채권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지식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채권은 시장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그 채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채권은 그 특성상 받게 되는 수익률, 즉 해당 채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리가 채권을 매수할 때 확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확정된 금리를 가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제가 가진 고정된 채권의 금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거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시장의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이렇게 확정된 금리를 가진 채권의 금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거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만기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장기 채권을 매수하라는 투자 전략이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잔여 만기일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낮아진 기준금리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고정된 금리의 가치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만기일이 상대적으로 짧게 남은 단기채를 매수하거나 아예 현금을 보유하자는 투자 전략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의 확정 수익률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추후 만기일에 상환을 받은 금액으로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속에서 가격이 변동한 매력적인 채권에 다시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예 금리 인상에 따라 가격이 떨어진 채권을 내가 보유한 현금으로 매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리 변동에 따른 정론적이고 이론적인 채권 투자 방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이론적 요소는 말 그대로 이론적 요소일 뿐 실제 채권 시장에서 해당하는 금리 이슈가 채권 가격에 선반영되었는지 또는 후반영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예상한 대로 실제 기준금리가 변동될지 변동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시장 경험이 풍부한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화랑기에는 큰 수익을 바탕으로 증권사를 퇴사해서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다가 불황기에는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다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경제 변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요소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 같은 일반적인 투자 수단과 달리 채권 투자는 이러한 시장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변수 속에서도 확정 수익률을 바탕으로
만기 상환일까지 변하지 않는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변수 또는 시장 경제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언제나 심리적인 안전성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올바른 채권 투자자라면 이러한 변동에 대한 미래 예측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투자 입문 과정에서 배웠던 대로 채권의 확정 수익률을 기준으로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확정 수익률을 바탕으로 채권의 실제 상환일까지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채권 투자를 진행한다면 이 안전한 채권을 더욱더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채권에 대한 옵션 지식과 금리 변동 시기 속에서의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멋지고 효율적인 채권 지식 많이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출판한 채권 투자 처음 공부 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포프리라이프TV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